사람은요, 아무 일도 없을 때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무너집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그날도 늘 그렇던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 불부터 켰습니다. 습관처럼요. 밥솥을 열고 국을 데우고 찬장을 한번 훑어봅니다. 누가 먹는지도 모를 반찬인데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아침을 나를 위해 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밥상, 아이들 밥상. 그게 내 일이었고 내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하루가 정신없어서 생각할 틈이 없었죠. 울음소리, 학교 알림장, 병원, 학원. 그때는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나갔고 남편은 말수가 줄었고 나는 여전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TV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집안은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찾는 사람이 있었나?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엄마하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로 살았습니다.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이 사라지고 나니 남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수만 대충 하고 머리를 묶은 얼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요. 그런데 그 얼굴을 한참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이름을 불러보려 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다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내 이름인데 어색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마트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래층 이웃이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엄마. 나는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엄마.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 안에는 내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괜히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아이들 성적표, 학교 사진, 오래된 가계부, 모든 물건에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흔적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내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밥 있어? 늘 듣던 말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금방 할게요.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그 사이에서 내 이야기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누군가를 돌보는 인생은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간까지 계속 그렇게만 살아야 하는 건지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밥하고 치우고 기다리는 하루.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우연히
낡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옆에 붙어 있던 동네 게시판 전단지였습니다. 시니어 일자리 모집.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 평생 집에만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전단지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 그 문을 열게 될지 아니면 다시 닫아버릴지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나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다를 게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몸은 이미 알고 있더군요. 어제와 같지 않다는 걸. 부엌불을 켜는데 손끝이 조금 느렸습니다. 밥솥을 여는 것도 괜히 망설여졌습니다. 어제 봤던 그 종이, 시니어 일자리 모집, 그 글자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본 걸까? 괜히 마음이 흔들린 걸까? 밥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보다 내 생각이 더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나는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월급을 받아본 적도 없고 출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평생을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한 일은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일들은 어느 순간부터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서러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괜히 나서서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밖에 입고 나갈 옷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너무 오래된 옷들. 집에서는 괜찮지만 밖에서는 눈에 띌 것 같은 옷들.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너무 티가 날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지? 문득 젊은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능숙해 보이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민폐만 되는 건 아닐까?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이 생각과 어제의 그 두근거림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점심때 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들릴까요? 잠깐의 침묵 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지내. 이제 고생 그만해. 그 말은 고마웠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편하게 지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외롭게 들릴까? 오후에 동네 게시판 앞으로 다시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떼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마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십 번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버릴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가방 안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내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번호를 누르다 지우고 누르다 지우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모르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멍하니 있어? 나는 전단지를 꺼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밤까지 그 종이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한테 웃음거리 되면 어쩌지? 이 나이에 시작한다는 게 우습진 않을까? 두려움은 하나씩 꼬리를 물고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사이로 작은 생각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지.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하루. 아무 말도 기대되지 않는 하루. 그 생각이 두려움보다 조금 더 아팠습니다. 나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귀에 가져댑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그 짧은 순간에 내 인생이 다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연결음이 들렸습니다. 내 시니어 일자리 담당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가 이렇게 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나는 하루 종일 내 자리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밥을 하려다 말았죠. 먹을 사람이 없더군요.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출근했고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위로가 아니라 신문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엄마 말고, 아내 말고, 집안일 담당 말고, 그걸 떠올리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더군요. 살림은 잘했어요. 아이도 잘 키웠고요. 그런데 그게 세상 앞에서는 아무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력서를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칸은 많은데 적을 게 없었습니다. 경력사항. 그 네 글자가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네요. 40년을 살았는데 한 줄도 쓸 수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은 괜히 TV를 켜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소리만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이야기, 능력 이야기, 새로운 도전 이야기, 그 모든 말이 나를 향해 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볼까봐 괜히 겁이 났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괜히 바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요. 그래서 동네 마트도 일부러 늦은 시간에 갔습니다. 계산대에 서 있는데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계산원이 있더군요. 능숙하게 손님을 부르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모를 감정이 올라왔어요. 나는 저 나이에 뭘 하고 있었지? 아이 분유 타고 빨래 널고 잠 못 자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었는데 그날은 왠지 너무 허무했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이 나이에 뭘 해?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이 누가 한 말보다 제일 아프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지난 날만 계속 떠올랐어요. 희생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해 왔는데 막상 돌아보니 아무도 나에게 증명해주지 않는 삶 같았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닐까? 거창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어요. 그냥 이대로는 못 있겠다는 생각,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어버리기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 다음 날 아침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력서 칸을 전부 채우지는 못했어요. 대신 한 줄을 썼습니다. 배운 적은 없지만 사람을 오래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잘 쓴 문장은 아니었죠. 멋있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그 문장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살아온 시간이 쓸모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도 두려웠고 여전히 자신은 없었지만 딱 하나는 달라졌어요. 도망치지는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 하나로 나는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더군요. 다음 챕터에서 나는 또 한 번 부딪히게 됩니다. 그날은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괜히 잘 차려입은 옷이 어색했어요.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입은 것 같았거든요. 손에 쥔 건 구겨진 서류 봉투 하나. 이력서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한 종이들이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속으로 몇 번이나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버스 안에서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괜히 남의 얼굴처럼 낯설었어요. 여기 왜 타고 있지? 이 나이에 뭘 하겠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니어 일자리 설명회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군요. 나보다 나이 많은 분도 적지 않았고 나보다 훨씬 단정한 분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순간 기세가 꺾였습니다.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차례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괜히 서류를 다시 꺼내 정리하고 또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앞사람이 면접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던지요. 그 문이 내 자존심 위로 쿵 하고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다리가 잠깐 말을 안 듣더군요. 앉으세요 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 면접관이 서류를 넘기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경력이 없으시네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이 키운 이야기, 집안 살림 이야기.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면접관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도, 생각도, 존재감도. 결국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형식적인 미소, 형식적인 인사.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는데 눈물이 자꾸 차올랐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그만 터져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못 구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한 기분이 들어서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참고 있었던 울음이 그날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잖아. 처음으로 소리내서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이상하게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이대로 끝낼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 질문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참는 쪽을 선택해왔다는 걸. 남편을 위해 참았고, 아이를 위해 참았고, 가정을 위해 늘 뒤로 물러섰다는 걸. 그 참음이 나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나를 지워버렸는지는 그때 처음 고민해 봤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고 여전히 60대의 여자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조금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화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분노가 나를 부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나는 결정 하나를 합니다. 다시 도전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이번엔 나를 숨기지 않겠다는 결정.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날의 분노가 내 인생의 첫 번째 용기였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나는 마침내 나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게 됩니다. 요즘은 아침이 조금 빨리 옵니다. 누가 깨워서가 아니라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시작이라는 생각보다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나는 그 빛을 잠시 그대로 맞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 시간이 괜히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안부를 묻고 서류를 정리하고 하루에 몇 시간 정해진 자리에 앉아 사람을 만납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커리어와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에는 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나로 불리는 순간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습니다. 괜히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주변을 살피게 됐고 실수라도 할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완벽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걸요. 집에 돌아오면 예전처럼 적막하지 않습니다. 물론 집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남편도 자기 리듬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할 말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어땠는지, 무엇이 웃겼는지, 무엇이 조금 힘들었는지, 그걸 스스로에게 차분히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꽤 오래 잘 살아왔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 받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 예전엔 내 인생을 설명할 때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아이 이야기, 남편 이야기, 집 이야기.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운 말이었는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가끔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밀어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겨우 시작한 것 같지만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솔직한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하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를 찾는 일에는 늦은 나이가 없다는 걸. 엄마로만 살았던 시간도 헛되지 않았고 이제 나로 사는 시간도 충분히 값지다는 걸. 오늘도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섭니다. 누군가의 부름이 아니라 내 하루를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나는 오늘도 조용히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